한강중학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좋게 바뀌어 있을 줄 몰랐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릴 적 추억도 떠오르고 이렇게 옛 체험을 하니까 신나고 재밌습니다. 낙동강의 마지막 주막 삼강주막. 잊혀가는 주막에서 추억 가득한 나들이 명소로 화려한 변신이 시작됩니다. 조선의 역사를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놀이터, 예천 삼강에 펼쳐진 특별한 축제. 경북 무슨 일이지? 시간처럼 유유히 흘러가는 물줄기, 금천과 내성천, 낙동강이 만나는 이곳은 경북 예천 삼강입니다. 체험형 관광 삼강문화단지, 마지막 황포도대의 종착지 삼강주막과 회화나무, 강문화전시관 등 삼강의 역사 속에서 착안한 다양한 볼거리들이 가득한데요. 화려한 조형물, 만개한 꽃과 초록정원을 지나면 강문화전시관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야흐로 나들이의 계절,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캠핑장과 그 옛날 한양으로 떠나던 황포 돛배를 기다리며 걸치던 막걸리 한 잔, 낙동강의 마지막 전통 주막 삼강주막까지. 보부상 문화도 체험하고 또 조선시대로 한번 가서 역할 연기자와 소통 연구도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전통 게임, 전통 막걸리 시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하고 또 지역의 주민들 업체와 이 공생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비더 보부상, 백투더 삼강, 두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삼강 지역의 역사도 알아보고 축제도 즐기고, 체험 중심의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페스티벌 경북 무슨 일이지? 전국 각지의 인사들도 모두 오늘만을 기다려왔다고요. 경북에서 3대 문화권 사업이 기본적인 인프라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를 통해서 경북의 그 관광을 활성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철저한 소독과 사전 접수를 마친 이들에게 주어지는 작고 소중한 단양. 조선시대 화폐 상평 통보를 활용해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강나루와 초관정에 간다는 기대감으로 또 오늘 행사가 있다 해서 오늘 방문했을 때 많은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는 상평 통보로 통한다. 상평 통보로 엿 바꿔 먹고요. 보부상이 되어 태릉이 모자도 만들고요. 삼강 나루터 돛배 만들기, 사발 통문 완성하기, 보부상의 잇 아이템 새총 만들기까지 단돈 두냥에 모십니다. 추억의 제기차게 절로 오르는 흥, 소감 한마디 들어봐야겠죠? 15개가 목표인데 지금 9개 땄습니다. 더 많은 체험을 해서 15개 목표 이루겠습니다. 투어놀이, 제기차기, 윷놀이 등 미션 수행을 통해 상평 통보도 얻고 색다른 추억도 쌓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아이들도 많이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재밌게. 명색이 삼강주막인데 막걸리가 빠질 순 없죠. 신분증 확인 후 상평 통보 한 양 바치면 경북 곳곳의 막걸리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시음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어떤 건 달고 어떤 거는 톡 쏘면서 맛있었습니다. 먹어보니까 좀 달고 다른 것도 먹어봤는데 여러 종류가 먹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뜨거워지는 날씨만큼이나 뜨거워지는 행사장의 열기. 시원하게 막걸리로 목 축여봤으니 다시 달려야죠. 이번에는 시간을 거슬러 조선시대로 타임오프 해봅니다. 너무 즐겁죠. 이게 다들 즐기는 분위기로 와주셔가지고 말 붙이기도 편하고 엿도 많이 사주셔가지고 저 오늘 돈 많이 벌었어요. 과거를 치러 떠나는 선비, 상평 통보를 노리는 산적, 정신을 쏙 빼놓는 야바이꾼의 희생과 함께 사진도 찍고 엿장수와 티키타카. 와보니까 너무 좋네요. 체험도 할 수도 있고 야바도 좀 할 수도 있고 엿도 놀고 너무 좋아요. 걷기만 해도 재미가 팡팡 솟아나는 예천 삼강에서의 하루. 파라솔 아래 지역 주민들이 직접 그린 주민사업체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역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어 삼강을 보고 듣고 즐기고 있습니다. 색칠하는 게 재밌어요. 만들고 색칠하는 게.
축제의 흥을 더하는 하이라이트. 첫 번째 무대를 열어주십니다. 서른도 씨 박수로 맞아주세요. 화려한 축제에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음악이죠. 네로라는 가수들도 찾아가는 전국민 희망 콘서트 3번째 공연. 예천 3강에 놀러와 축제의 흥을 돋우고 있습니다. 옆으로 지나다니는 많이 해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시설도 잘 해놓고 오늘 이렇게 귀한 행사 해주셔서 저희들 지금 오랜만에 힘을 가지게 돼서 감사합니다. 강이 흐르는 나루터를 지나 마지막 주막 삼강주막 강문화전시관 삼강문화단지를 아우르는 즐거움의 향연. 축제는 끝이 날 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예천군에서는 경북 북부 지역 명품 관광지로 개발을 해가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변의 생태와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만큼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 모시고 싶습니다. 전국에 있는 국민 여러분, 어차피 힐링을 오실 거라면은 자연 환경이 살아있고 그리고 자연 환경 위에 역사가 얹혀 있는 이 경북으로 많이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볼거리, 알거리, 체험거리가 있는 특별한 축제회장 경북 예천 3강.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한 재미로 함께한 경북 무슨 일이지. 다음 축제에선 또 어떤 재미난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하시라. 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유네스코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한 우리웃 한산모시의 멋을 느껴보고 지리산 치유의 숲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서천군 한산면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전통문화가 있습니다. 여름더위를 식혀줄 한산모시인데요. 사람들이 한산모시를 바로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모시 공예마을도 마련돼 있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이 풀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사람 키만큼 자란 이 풀은 무엇일까요? 짜자잔! 여러분,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요, 이 풀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모시랍니다, 모시. 제가 모시 송편은 많이 먹어봤는데 이렇게 줄기로 된 거는 지금 처음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에 3번 수확을 한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지금이 딱 첫 번째 수확기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생겼었어요. 모시는 우리 조상 대대로 이용되어 온 직물로 모시나무 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겨 사용합니다. 특히 한산새모시는 가늘고 섬세해 임금님께 진상하기도 했는데요. 색색의 고운 빛깔로 지어진 모시옷의 매력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 시원하겠다. 사실 제가 모시하면 어르신들만 입는다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제가 집에서 모시 잠옷 입어봤거든요. 그거 하나면 여름날이 무섭지가 않아요. 얼마나 시원한데요. 전시관에선 그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요. 모시를 째고 삼아 한 필의 옷감이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시 대명사로 불려온 한산모시, 자랑스러운 우리 옷이죠. 우리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산 쇠모시는요, 이 지역의 한산의 이 인근의 금강과 서해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요, 또 이구의 기후, 토양, 이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가늘면서도 질긴데 아름답고 부드럽고 곱다는 거죠. 그리고 입었을 때 편하고 시원하고 가볍고. 아름다운 한산모시를 눈으로만 볼 수 없겠죠. 모시 공예마을 곳곳을 거닐며 다양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예스러운 멋이 넘치는 초가집에선 미니 배틀을 이용해 직접 한산모시 짜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머나, 귀여워라. 요것도 배틀 맞죠? 예. 제가 체험관에서 봤던 배틀은 요거 한 10배 되는 것 같았어요. 이만큼 컸었는데. 예, 이건 체험용으로 나온 거예요. 체험용으로? 네. 그럼 딱 저 같은 사람한테 딱이네요. 네, 맞아요. 요거 근데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렵지 않아요. 상아 씨도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방문객 누구나 가능한 미니 배틀 체험. 위아래로 날씨를 벌리고 시실꾸리가 담긴 북을 좌우로 엮어가며 모시를 짜봤습니다. 한 필의 모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죠. 어머니, 저는 이거 이렇게 체험을 하지만 어머니 진짜 만드시잖아요. 네, 진짜 만들어요. 어렵지 않으세요? 힘들죠. 일주일 내지 열흘 걸려요. 일주일에서 열흘? 네. 한 필 잘라면. 그렇게 걸려서 만든 옷을 주변에 선물도 한번 해보셨어요? 네, 했죠. 누구한테요? 올케 언니도 하고 우리 신우대도 하고 그랬어요. 그 귀한 거를 그럼 모르고요. 네? 받으시면은 반응이 어때요? 네, 좋다고죠. 선풍기 따로 없어요. 에어컨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것만 입으면. 필요가 없어. 모시 하나면 된다. 네. 이번엔 곱디고 온 모시 옷을 만나볼까요? 와, 곱다 고와. 아우, 들어오자마자 눈이 환해져요. 여기 보세요. 저고리, 반지꼬리, 버선. 요거를 다 실로 한 땀 한 땀 바늘로 만든 거잖아요. 어머, 정성이 대단하다. 한산모시로 지어진 한복과 소품들이 정말 근사한데요. 모두 손바느질로 완성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좀 만들고 싶더라고요. 손목이 좀 허전해요. 아, 여기에다 뭔가 예쁜 게 탁. 그래서 우리 공방에는 예쁜 오색 팔찌가 있어요. 그래서 오색 팔찌로 해서 본인의 체형에 따라서 다 골라가지고 만들어서 체험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서. 예쁜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거 한번 차면 서천 멋쟁이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색깔의 실 중에서 원하는 색깔을 고르고 여기에 어울리는 매듭도 준비해봅니다. 얘를 이제 여기다 낄 건데 여기 자세히 보면 양쪽에 구멍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안 들어가니까 이 기구를 이용해서 낄 거예요. 코바늘에 매듭을 끼운 뒤 실을 통과시켜주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이 간단해 바느질 솜씨가 없어도 남녀노소 누구나 해볼 수 있습니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아 팔찌 하나를 뚝딱 만들었는데요. 파란 하늘을 닮은 나만의 팔찌. 한산모시 팔찌 덕분에 손목이 더 이상 허전하지 않더라고요. 이거 차고 서천 시내에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제가 좀 덥네요. 어때? 예쁘죠? 서천 한산모시 공예마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를 만나볼 차례. 하얀 우유와 푸른 모시로 만든 모시 라떼와 크레이프 케이크입니다. 우리 서천의 대표 특산물인 한산모시가 들어간 라떼 그리고 크레이프 케이크. 보기만 해도 예쁜데 그 요즘에 유행하는 올리브 그린 색깔 아시죠? 또 이게 그냥 그린이랑 달라요. 그런 색깔이고 비주얼은 약간 말차 라떼 비슷한 느낌인데 맛은 어떨까요? 모시 공예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보느라 목도 마르고 에너지가 필요했거든요. 모시 라떼 한 잔과 크레이프 케이크 덕분에 행복해집니다. 은은한 모시향이 입안에 감돌면서 긴장감이 사르르 돋더라고요. 쑥 아시죠? 쑥 향은 없는데 쑥이랑 그 녹차 그 사이에 중간 맛이 있어요. 풀 맛이 쌉싸름하게 나면서 이 목넘김이 굉장히 부드러운데 맛있고요. 그리고 이게 카페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와서 같이 마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엔 국내 유일의 천연 해송림이 있는 해리산 자연휴양림을 찾았습니다. 드넓은 저수지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걸으며 숲안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가는데요. 맑고 푸르른 풍경이 반겨주니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좋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이 저수지 물빛에 반짝이는 이 햇빛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나무 보기만 해도요 정말 말 그대로 힐링이 됩니다. 힐링. 시선이 가는 곳마다 눈이 편안해지는 초록색. 저에게 선물처럼 다가왔는데요. 해리산의 이런 풍광 덕분에 최근 치유의 숲으로 새롭게 개장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저 놀랐잖아요. 서천에 이렇게 보석같이 아름다운 곳이 숨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올 3월부터 개장을 시작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지 않았거든요. 3월부터 얼마 안 됐구나. 네. 여기는 정확히 뭐 하는 곳인데요? 치유의 숲은 이런 오시는 분들의 면역력을 높여드리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조성한 살림이에요. 그럼 저 뭐 운동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희 살림치유 프로그램 중에 맨발 걷기가 있는데 저랑 한번 맨발 걷기 하러 한번 가보시겠어요? 맨발이야? 해리산
치유의 숲을 가장 확실하게 만나는 방법,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황토길을 맨발로 천천히 걸으며 산림욕을 즐기는 건데요. 생각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혹시 아프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 오돌토돌 이 돌들이 지압시켜주는 느낌? 맞아, 정확하게. 네. 그래서 뭔가 지금 소화되는 느낌이에요. 자꾸 몸에서 반응이 와. 소화되는 느낌으로. 맨발로 숲을 만나서일까요? 왠지 이 숲이 저를 폭 보듬어주는 기분입니다. 숲속에 부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언택트 여행을 즐기기에 그만인데요. 1km의 산책길을 걷는 동안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아, 네, 맞아요. 아쉽네요. 전 길 줄 알았는데 걸으니까 생각보다요. 시간이 엄청 금방 가요. 금방 갔죠. 네. 근데 아쉬워하지 마세요. 한 가지 프로그램이 더 남아 있는데요. 네. 우리 음악을 숲속에서 들으면서 하는 명상 프로그램이 있어요. 명상 프로그램, 그것도 좋죠. 명상 프로그램. 흐리산 치유의 숲에 특별한 진동음이 울려 퍼집니다. 맑고 청아한 진동음, 명상을 위한 싱잉볼인데요. 울창한 소나무 아래 치유의 주파수가 켜지면 숲은 명상하기 좋은 공간이 됩니다. 걱정과 시름이 사라지고 고요와 힐링이 찾아옵니다. 싱잉볼의 깊은 울림 덕분에 숲의 모든 기운이 저를 향해 다가오는 기분인데요.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복잡한 생각들이 말끔히 가라앉습니다. 숲이 가져다주는 치유의 힘 덕분에 몸과 마음이 자연 상태로 회복되는 거죠. 네, 상아 씨 일어나세요. 어머, 제가 잤어요? 잠드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연스레 잠이 드는 것도 치유의 일종이어서 좋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 이렇게 명상을 하면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 상아 씨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분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아 씨 힘드실 때 가끔 이렇게 숲속에 오셔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 그냥 숲만 바라보셔도 저절로 치유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너그러워지면서 혹시 저한테 부탁할 거 있으시면 오늘만 하세요. 오늘 다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천사가 된 느낌이에요. 좋아. 새록새록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 우아하면서도 시원하고 가벼운 한산모시의 멋과 매력을 느끼기에 참 좋은 시간입니다. 또 히리산 치유의 숲이 선물하는 힐링을 통해 잠시 쉬어가는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과 나무들. 그 속의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보석 같은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일상의 소란함과 번잡함은 저 멀리 던져두고 아름다운 계절의 손짓을 따라 싱그러운 숲으로 향합니다. 숲의 매력을 찾아보러 오늘은 영덕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영덕의 숲은 오늘이 처음이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돼요. 그렇죠. 흔히 영덕하면 우리가 바다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영덕 대게. 네. 근데 이런 영덕에도 숲이 있냐? 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천년기념물이에요, 또 거기다가. 천년기념물이요? 네, 영덕에 있는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숲이 천년기념물 숲이어서 더 이제 자랑스럽고 의미가 있습니다. 옆에 울창한 숲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나무들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이 숲이 400년 된 숲이니까 들어가 보시면 이 밖에서 보는 거랑 또 다른 모습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게요. 벌써부터 녹음이 우거진 게 들어가면 시원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름이 오는 요 때에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들어가서 좀 시원해보고 싶네요. 예, 가보시죠. 예. 2009년 마을숲의 민속적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 제514호로 지정된 영덕 도천숲. 마을을 지켜온 수백 년의 역사와 바람처럼 햇살처럼 스며있는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는 곳. 도천숲의 품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곳 도천숲은요, 숲에 왔다라는 느낌보다도 우리가 숲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뭔가 원시림 같은 느낌도 있고요. 우거졌다. 그죠? 네. 숲이 많이 우거졌다라는데, 우리가 흔히 숲의 주인 하면은 그냥 큰 나무들만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곳에 와보면 정말, 아, 숲의 주인은 다양하구나. 그러니까 큰 나무들은 물론이고, 큰 나무 밑에 있는 일년초들, 네. 그러니까 풀들. 지금 여름이니까 이 참 무성한 풀들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겨울 되면 또 이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또 그 안에 안 보이는 미생물들, 곤충들, 뭐 지금 새소리도 나는 새들, 네. 이런 것들이 다 숲의 주인들이다 라는 거를 정말 이 우거진 숲에서는 느낄 수 있는 거죠.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잘 보존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숲을 만나는 또 다른 기분이라는 게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데크길이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사람이 또 접근을 안 하니까 그대로 원형이 남아있는 거죠. 사계절이 기대가 되는 숲입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들은 서로 이마를 맞댄 채 어우러져 초록의 하모니를 그려내는데요. 그야말로 눈길 닿는 곳마다 싱그러움이 가득한 도천숲. 이 숲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조금 낯선 공간도 만나게 됩니다. 자, 숲 안에 조금은 이색적인 풍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당이 보이네요. 그렇죠. 이런 숲에 어떤 그 나무도 아름답지만 네. 어쨌든 건축물은 인공물이잖아요. 그렇죠. 저게 같이 있으니까 더 이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도천숲이 천년기념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천년기념물에는 뭐 곤충도 있고 나무도 있지만 이 마을숲이라는 종목으로 이게 천년기념물이 그 지정된 게 전국에 2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한 곳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네. 이 마을숲 자체는 이 마을의 안녕을 빌기 위해서 만들어진 숲이에요. 네.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여인의 숲, 포항의 송라에 있는 여인의 숲 소개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네. 뭐냐면 이 마을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앞으로 탁 트여서 그냥 바다로 바로 트여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뭐 정망은 좋을 수 있겠지만 풍수 지리적으로 보면 어떤 마을의 좋은 기운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막아주고 외부로부터 좀 가려주는 숲이 네. 필요하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숲이죠. 그걸 수구를 막는 데서 수구막이 숲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숲 안에 있는 인공 건축물은 네. 이 동제를 지내는 당집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제사를 정월 대보름날 지내고 네. 이 숲 자체는 마을의 안녕을 빌기 위해서 만들어졌는 그런 공간인 것이죠. 이 숲을 딱 보고 있으면 뭔가 자연미가 느껴지지만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마을과 사람과 함께 해왔던 숲이라는 거, 결국 숲과 사람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화두인 공존이 네. 4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알고 계신 거죠. 그러게요. 숲은 듬직한 울타리가 되어 마을을 지켰고 주민들은 다정한 친구가 되어 숲을 가꿨습니다. 서로를 지키며 흘러온 400년의 시간. 그렇기에 도천숲은 단순한 자연, 그 이상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죠. 이곳에는 삼굿이라는 게 있네요. 삼굿이 어떤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제가 천년기념물 이야기를 강조했는데 네. 또 학술적으로 중요하게 인정받는 것이 방금 지금 이야기하셨던 삼굿이에요. 삼, 그러니까 우리가 옷감으로 삼배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대마를 쪄서 껍질을 벗겨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삼이라는 어떤 식물을 찌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여기 이제 자연적인 웅덩이를 파고 이곳에서 불을 떼어서 이제 쪄서 껍질을 벗겼던 공간이 이곳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풀이 좀 우거져서 잘 안 보입니다만 이곳이 어떤 원형적으로 가장 잘 보존되었다 해서 학술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곳에서는 그럼 예전에 삼배를 짜서 가족끼리 나눠 입기도 하고 또 생산성을 높이기도 하고 1950년대까지 그랬다고 합니다. 예. 400년의 오랜 역사 동안 도천리 주민들의 여러 일상의 모습을 간직해온 숲. 그 소박하고 따뜻한 옛 이야기에 즐거우셨나요? 자, 이번엔 약 170그루의 나무들이 들려주는 힐링의 멜로디에 귀 기울여 봅니다. 숲 안에 있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온도도 적당하고 소리도 새소리도 너무나도 좋고 나가기가 싫어요. 여름 같지가 않다 그죠? 네. 여기는 그리고 오래된 숲인 만큼 나무의 종류도 다양하고요. 또 그 각각의 나무들의 수령도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무마다의 이름표가 다 붙어 있어서 그러네요. 나무에 생소한 사람들도 이 나무가 이 나무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학습장 효과도 있고, 데크가 또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나 뭐 자녀분들 데리고 와도 뭐 굉장히 어떤 유익한 공간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그냥 그대로 나무 그대로의 박물관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계절 내내 숲의 매력이 점점 바뀌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한렵수림이니까 그렇고요. 네. 특히 또 영덕이 어떤 곳입니까? 바다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바다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숲에 와서 또 이런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같이 접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딱 그 말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영덕의 시원하고 깨끗한 바다도 느껴보시고요. 더불어서 영덕의 천연기념물 고요한 숲의 가치도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좋았습니다. 다음 숲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걷기만 해도,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도천숲. 그 싱그러운 숲의 품속에 여러분도 푹 안겨보셔요.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염전 인부 숙소입니다. 열악한 숙소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도 심각합니다. 감금과 노동착취 정황이 있는 다른 염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좋은 판결문도 많지만 시민들의 눈높이를 봤을 때 좀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판결문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당사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시민분들께 알리고 공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량 판결문이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판사와 법원에 대한 어떤 존중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지만 이 법정과 이 법원이 판사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좀 당당하게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맛은 기본이고 스타일까지 살아있는 음식. 거기에 느긋하게 여유까지 선사하는데요. 나 자신을 위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만족. 브런치로 누려봅니다. 동양의 나폴리, 아름답기로 두말하면 입이 아픈 통영에 왔습니다. 맛으로도 빼어난 통영. 오늘은 이 휴양지에서 먹기 좋은 메뉴를 소개합니다. 바로 아침과 점심 사이에 즐기는 브런치. 여기 카페 분위기도 좋고 바깥 정원도 이국적으로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여행 온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여기 안에서 이제 브런치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친구들이랑 종종 오는 편입니다. 밥 한 끼로 휴가를 즐깁니다. 고객님들께서 저희 집에서 제일 좋아해 주시는 대표 메뉴는 소스가 특별한 에그 베네딕트, 겉바속촉, 아보카도 그릴 몬스터, 그리고 신선한 재료가 생명인 쿱 샐러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여름이니만큼 시원한 메론 주스와 수박 주스도 많이 찾고 계세요. 음식 나오는 시간이 15분 걸립니다. 네. 정원 산책하고 오시면 저희가 맛있게 준비해드릴게요. 진도별로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음식만큼 매력적인 야외 공간은 이곳의 자랑인데요. 카페에 온 건지 여행을 온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지루함 없이 산책도 하실 수 있고 바다도 구경하실 수 있고요.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통영에 오면 다시 한번 꼭 오고 싶은 곳이라고 그리고 말씀해주고 가세요. 그게 인기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님들이 소소한 여행을 하는 사이 주방은 바빠집니다. 양상추와 치커리가 베이스고요. 볼 위에 올린 다음에 베이컨, 그리고 버터에 구운 새우, 그리고 올리브, 그리고 2가지 치즈가 들어갑니다. 파마산 치즈하고 슈레드 치즈가 올라가요. 다 위에 예쁘게 올린 다음에 마무리로 파마산 치즈를 뿌리고요. 수제 소스가 3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모양이지만 3가지 맛으로 즐기실 수가 있어요. 들어가는 재료가 많은 만큼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하지만 샐러드만 먹기엔 아쉽죠? 버터로 구운 식빵 안에 파인애플, 토마토, 그리고 주 원료인 아보카도를 넣고 4가지 치즈를 혼합해서 그릴에 15분 동안 구워내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아보카도 그릴 몬스터가 완성이 됩니다. 크림치즈부터 무려 4가지 치즈로 깊은 풍미가 더해지니까 이거는 맛없으면 반칙입니다. 되게 이국적인 분위기에서 밥을 먹어서 그런지 되게 맛있었고요. 오늘 친구들하고 같이 왔는데 다음번에는 가족들하고 함께 한 번 더 오고 싶은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브런치하면 빠질 수 없는 에그 베네딕트도 꼭 맛봐야 할 메뉴. 버터로 구운 두툼한 빵 안에 올리브 오일로 구운 양송이 버섯, 파프리카를 넣고요. 토마토, 파인애플도 넣고 마지막에 술안을 얹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 위에 홀란다이즈 소스를 뿌리고요. 그리고 파마산 치즈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홀란다이즈 소스는 연노란 빛깔이 포인트인데. 네, 한국 입맛에 맞춰서 저희가 살짝 매콤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법은 비밀이고요. 달걀과 버터의 느끼함보다 담백함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법 소스가 에그 베네딕트의 인기 비결입니다. 여기에 상큼하고 시원한 100% 과일 주스까지 더한다면 완벽 그 자체. 마지막으로 주문하신 메론 주스까지 음료 모두 나왔습니다. 네. 에그 베네딕트는 술안을 썰어서 재료 커팅하셔갖고 소스에 촉촉하게 찍어서 드시면 되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다.
음식 기다리는 동안 사진도 찍고 산책도 하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졌던 것 같고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공간 요소마다 이국적인 것들이 많아서 요즘처럼 해외 가기 힘든 시절에 해외여행 온 것보다 더 좋다고 말씀들을 해주고 가시거든요. 저희는 더 행복한 공간, 더 맛있는 공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여행 가는 기분으로 들러주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식사 한 끼로 누리는 여행. 브런치로 떠나보세요. 저하고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사실 그 서점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서점에 대한 첫 기억이 짜장면을 먹으면서 이제 앉아서 책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좀 사심을 많이 섞는 편이죠. 네. 저는 이제 진중고 혁신점에서 점장을 맡고 있는 여석주라고 합니다. (86년도에) 경상대학교 그쪽 앞에서 개척서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10평 정도 남짓한 공간에서 서점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그런 공간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사회과학 서점의 성향을 되게 많이 띠고 있었어요. 뭐 한참 그때는 데모도 많이 할 때고 그런 운동권 학생들과 이런 또 서점 주인이 만나서 술도 먹고 이용하시는 손님한테 막 키도 맡기고 잠깐 외출도 하고 그런 작게 시작했다가 회원제, 북클럽 약간 이런 것도 운영하면서 도서 대여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이제 바뀌었다가 92년도 그때쯤에 지금의 진주문고 상호를 사용하게 됐거든요. 평거동으로 온 거는 한 99년 그때쯤에 와서 계속 이렇게 발전해서 2호점도 내고 3호점도 내고 뭐 지금의 혁신점까지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서점에서 일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책 좋아하겠다, 뭐 책 많이 읽냐 그건데 사실 요새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바빠서 책을 좀 읽는다기보단 많이 보고 있어요. 목차를 본다던가 이제 책 표지도 많이 보고 인터넷에서 검색도 해보고 하는데 그래도 제 또래 친구들보다는 주변에 비교해보면 많이 읽는 편인 것 같긴 해요. 바빠도 한 달에 2권 정도는 계속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출근부터요. 출근해서는 이제 청소 먼저 하고 그 다음 이제 어질러졌던 것들, 매대에 있는 책들 다 정리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손님 응대도 하면서 책이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입구를 잡고 그렇게 뭐 또 입구된 책을 또 정리하고 이렇게 그러죠. 서점에 대한 첫 기억이 9살? 8살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 일하시던 삼촌이라 불렸죠. 그분하고 짜장면을 먹으면서 이제 앉아서 책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계속 뭐 항상 저희 대표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하고 집에 들어와서 막 얘기하고 그런 어릴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저하고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는 더 뗄 수가 없게 됐죠. 네. 이제 그 3대가 이용한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짧은 시간은 아니죠. 이제 역사를 해도 되겠죠. 한 지역에서 30년 동안 아무 일 무탈하게 했다는 것은 운영하는 자의 고민과 고통도 컸겠지만 지역민의 관심과 애정이 없었다면 3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올 수 없었다는 것을 30년 서점을 하고 보니까 이제 조금 알게 됐어요. 일본은 뭐 100년 된 가게들이 많잖아요. 이 공간은
제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한없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베스트셀러 이달 짤 때도 어쨌든 저희가 짤 때 그렇게 짜거든요. 본점이랑 MBC점이랑 혁신점이랑 다 순위 봐서 그거 보고 짜긴 짜거든요. 팔린 거. 네,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은 너무 팔리는 것만 팔려요. 맨날 똑같은 것만 이렇게 팔려요. 네. 그래가지고 좀 색깔들을 바뀌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요즘 신간들 계속 업데이트는 하고 있던 거죠. 네. 계속 하고 있고. 여름 평대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름 평대. 그러니까 문구도 이제 좀 섞어가지고 책하고 같이 진행할 생각인데. 여름 시즌 그런 것처럼 시원한 컬러감 주는 책들인데 주제도 약간 그쪽으로 되는 책들을 선정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딱 여름 느낌 테마 같이. 신간의 대부분이 요새는 경제 파트에 편향돼 있어요. 저희 서점 베스트셀러나 신간들을 봐도 주식, 비트코인 이런 책들이 득세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럴 때 이제 서점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렇다고 너무 제 주관과 취향만을 또 고집해서 그런 책들로만 빛이 난다면 그것 또한 또 안 될 말이고요. 이 두 가지를 잘 섞어서 밸런스를 좀 맞추는 편이고요. 그래도 사심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읽었을 때 좀 좋았던 책이나 아니면 뭐 표지가 예뻐서 진열한 책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손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진열한 책도 있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지점에 전 직원이 모여서 독서 토론회를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책 2권을 읽어봐야 됩니다. 자기가 선정한 책 한 권하고 이제 공통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들을 이제 읽어와서 의견을 공유하고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한 달에 쏟아지는 신간만 해도 수천 권이거든요. 그 모든 책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각 직원들이 일하는 분야가 전부 다 다르니까 골라오는 책들도 각각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책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좋은 책이 있다는 이런 것들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큐레이션 능력도 길러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종이 약국, 뭐 가치책, 반려책, 한서엽 그쪽에서 단체로 진행하는 기획이거든요. 분기에 한 번이나 이렇게 모여서 컨텐츠 팀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기획을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들이 저 종이 약국이나 그런 반려책, 가치책들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지역의 한 서점이 하기에는 조금 벅찬 기획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저런 좀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요. 독서 인구의 감소가 아무래도 좀 되게 큰 영향이 있어요. 워낙 요새는 디지털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되게 콘텐츠들이 짧고 자극적이잖아요. 보기도 편리하고. 그래서 그것들에 이제 아날로그적인 감성인 종이책이 많이 밀리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같은 지역 서점들은 학습 참고서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의 매출이 저희에게는 좀 큰 힘이 되는 부분인데 인구가, 특히 청년 인구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은 돼 있어가지고 그 참고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좀 또 힘들고요. 세 번째가 이제 대형 자본에 의한 프랜차이즈 서점들의 득세. 특히 인터넷 서점들은 솔직히 집에서 클릭 몇 분만 하면 집 앞까지 바로 배송을 해주고 또 10% 할인까지 해주고 굿즈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지역 서점들이 힘든 원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서재라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이 이제 서점을 되게 좀 살려주는, 활력을 돋구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이곳에서는 뭐 각종 다양한 전시, 음악회, 북콘서트, 뭐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걸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진주 시민분들께 대관도 하고 있고요. 유명 작가분들도 몇 분 오셨고 19년도 5월 5일 날 유시아 작가가 이제 오신 적이 있으세요. 한 300명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그때 사인도 계속 몇 시간 동안 계속 줄 서서 받아가시고 그러셔서 대단하다 진짜. 너무 그 풍경이 좀 보기가 좋은 거예요. 서점이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또 책을 쓰고 책을 파는 서점 그리고 책을 읽는 독자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막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서 아 이게 앞으로 이제 지향해 나갈 방향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전자책 이북이나 밀리의 서재 같은 뭐 읽어주는 책 이런 것들이 요새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종이책 시장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역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지금까지 저는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조금이나마 계속 돌려드리려고 하고 감사하게도 진주문고를 이제 지역의 문화 거점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것을 잃지 않고 계속 그런 공간으로 남아 있을 것이고요. 서점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변화가 저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변화하고 안주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서 앞으로도 지역민들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남도록 하겠습니다.